방송대학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요, 심리로 알아보는 돈 사용 설명서입니다. 무슨 내용이신지 감이 좀 오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 돈에 대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만의 돈 사용 설명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돈에 대한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으로 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비, 그 다음에 벌기, 나누기, 모으기, 지키기,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요. 돈으로 인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오늘날 더군다나 이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러시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중에서 큰 거부터 아주 소소한 경험까지 혹시 실수한 경험은 없는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나 손해를 본 적은 없는지, 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예금에 돈은 있는데 대출 이자는 갚지 않고 계속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돈을 쓰지 않겠다고 지갑을 놓고 집에서 나갔는데 어찌 된 것인지 모바일에 페이가 다 설치돼 있고 홍채로 간지 있게 돈을 마구마구 소비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대한 대출을 해서 투자의 성과를 기대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소한 경험부터 큰 어떤 이르기까지 이런 돈에 대한 실수를 하고 사는데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실수는 사실 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때문일까요? 물론 지식이 없으면 많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시겠지만 지식이 많고 또 금융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어떤 신념이나 마음의 체계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문제라고 지나치게 생각을 못 해가지고 계속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요, 인간은 대단히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거야 라고 본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요, 종종 우리는 비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실험 정신이 강한 심리학자인 카너먼과 드버스키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의사결정, 특히나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잘못하면 피해를 막대하게 볼 수 있는 의사결정을 앞에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바로 의사결정을 해버릴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우리는 자신의 직감 그리고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종종 비합리적인 인지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분야가 발전돼서 현재 행동경제학이 됐고요. 그 분야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사용할 때, 돈을 다룰 때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이 어떤 문제가 돼서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계속할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의 심리적으로 잘못된 편향, 바이어스,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많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심리적 오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 과신과 낙관주의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 인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훨씬 우리는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한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이 마치 나의 전체적인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관주의는 뭐냐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기 과신과 낙관주의는 어떤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주식을 투자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에서 한번 성공을 하고 나면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주식 투자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시장이 상승장이었고 경기가 호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소평가하고 나의 투자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운이 맞거나 타이밍이 맞으면 다음에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여러분 주식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매매를 작게 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기 과신의 성향들이 굉장히 과대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 미디어 환경상 여러분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용어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마치 아는 것으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지식이, 소소한 어떤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 엄청난 자부심의 덫으로 나아가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정말 이것을 아는 것인지 친숙한 것인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리적 오류는요. 마음의 회계 정부, 심리적 회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으로 받은 돈 100만 원, 그 다음에 보너스로 받은 돈 100만 원, 세금 환급금으로 받은 돈 100만 원, 부모님에게서 또는 다른 지인에게서 꽁돈이 생긴 100만 원, 그 다음에 빌려줬는데 못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은 돈 100만 원. 다 모두 같은 돈, 내 돈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돈에 있어서 다 같은 가치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의 회계장부가 달라서요. 어떤 돈은 같은 가치로 쓰지 않고 마구 낭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측면을 우리는 마음의 회계정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벌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같은 돈으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비상자금으로 마련할지. 여러분 요즘에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 있죠. 이거를 사람들이 마구 쓰는 이유는요. 이렇게 비상자금을 마련해 놓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회계정부, 내가 이 돈을 정말 다른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같은 돈의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실 회피의 성향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1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손실도 100만 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기쁨의 100만 원과 손실에 대한 슬픔의 100만 원의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크기로 기뻐하고 같은 크기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투자자들이 손실에 대한 올해의 크기만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고통의 크기를 자기의 크기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너무나 지나치게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은요. 높이 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낮게 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손실에 대한 고통을 크게 느껴서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의 대안을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단내리 효과, 앵커링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에게 들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계속 누르고 스치고 의사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좋은 닷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나쁜 닷내림도 있거든요. 초기에 잘못된 초기값이 형성돼서 자기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자기 친구가 산 부동산, 집을 자기도 그 동네에 사려고 하는데 친구가 산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가 산 가격만 생각하고 계속 놓치다가 결국에 일주일 후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 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것이 단내림, 앵커링 효과로서 나에게 진짜 이익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는 내가 실제적으로 찾은 정보인지, 확인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런 감정은 이렇게 저희도 모르게 우리의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좌뇌이냐 우뇌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밑에 굉장히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이런 어떤 반사신경, 감정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강력한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잘못된 심리적 오류를 어떻게 내가 시스템적으로 잘 보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신경의 힘이 이런 이성적인 어떤 사고방식보다도 훨씬 우리를 짓누르고 더 많이 의사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면 어려우시겠죠? 네,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데요. 나의 심리적인 약점과 강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느낌과 충동적인 어떤 소비가 하고 싶을 때 나의 이성과 막 갈등을 해서 싸우죠. 그럴 때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나의 감정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정말 이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런 어떤 반사신경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감정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굉장히 불안전하면 이걸로 인해서 지나친 소비와 지나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를 적어보고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짜는 또 다른 가격입니다. 공짜는 또 다른 작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공짜 때문에 집 한 채를 사고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그 집중력을 불균형 있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공짜에 대한 마음들을 좀 버리시는 것이 이런 어떤 실수들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금융 위기를 가져오는 인간의 속성은요.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행위나 결정을 너무 합리화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것에 대한 너무 짧은 기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만의 행복한 나만의 돈 사용 설명서를 잘 만드시려면요. 진정으로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잘 절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나의 심리적인, 나의 마음의 오류는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멋진 돈 사용 설명서를 만드시게 되고 또 실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나만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돈 사용 설명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신념과 철학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나를 자유롭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신념과 철학에 맞는 나만의 돈 사용 설명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심리적인 감정적 요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눴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